안녕하세요. 국시 사관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37회 요양보호사 시험을 대비한 해설로서 36회 실기시험 45문항 기출문제를 총정리한 해설 영상 3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기 20문항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제 61.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1. 비닐 모자 2. 나일론 양말 3. 합성섬유 바지 4. 견섬유 블라우스 5. 폴리에스테르 티셔츠. 정답은 4번 견섬유 블라우스입니다. 의류를 보관할 때는 모섬유나 견섬유와 같이 흡수성이 큰 천연섬유는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해충의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보관할 때 방충제를 넣어둡니다. 보관 시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함께 넣으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 옷감이 변질되므로 한 가지씩만 사용합니다.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보관 용기의 위쪽 구석에 두며 포장지를 벗긴 다음 신문지에 싸서 넣습니다. 문제 62.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2.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입니다. 외출 동행은 대상자와 함께 장보기, 은행, 물품 구매, 병원 방문 등을 목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동행 전 대상자의 외출 장소를 파악하고 교통정보 및 교통수단 등을 미리 숙지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보조기구 및 장비도 점검합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등을 준비하며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합니다. 문제 63.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득방 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2.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3.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5.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복용하는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 어지럼증, 손떨림, 초조, 불안 등 그전에 없던 증상이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면밀히 관찰하고 메모하여 병원에 갈 때 가져가야 합니다. 문제 64.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2. 밤에도 나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3.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4.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5.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목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5번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목걸이 높이를 조절한다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방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2층보다 1층이 좋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옷을 걸 수 있게 목걸이 높이를 조절하고 침대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전화기 또는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약화되어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으며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추어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희미한 불을 켜둡니다. 문제 65.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2.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3.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4.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5.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4번,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는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으며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됩니다. 과거의 경험 혹은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좋아하는 음식 주기, 콩 고르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여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도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문제 66.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 소음을 없앤다. 2.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정답은 2번,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입니다. 밤낮이 바뀌어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장애가 심해지므로 치매 대상자가 졸고 있으면 말을 걸어 자극을 주거나 함께 장보기, 산책하기 등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밤의 숙면을 위해 오후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 67.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단추를 빼낸다. 2.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3.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 기법을 시행한다. 4. 단추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5.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2번,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단추, 종이, 비누, 비닐봉투 등 위험한 물건을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합니다. 문제 68.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정답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먼저 화장실로 데리고 갑니다. 치매 대상자는 희망하는 바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거나 배고픔, 위통, 요통 같은 질병 등 원인으로 초조함을 느끼고 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문제 69.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2. 반지를 찾아서 갖다 준다. 3.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다독인다. 4. 평소에 귀중품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5.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1번,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봅니다.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할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드립니다. 문제 70.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치매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 대처 방법은 1.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2.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3.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4.
손을 제지하여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이상행동 반응을 보이면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고 온화하게 이야기하며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 신체적 구속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71.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정답은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때는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줍니다.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주고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는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힙니다.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72.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3.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며 듣는다. 정답은 4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입니다.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경청 방법은 시선을 맞추고 단어 이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씁니다.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말하는 순서를 지키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하고 흥분하지 않고 비판적 태도를 버립니다. 문제 73.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요양보호사. 1.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2.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3. 손자를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4.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5.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정답은 3번, 손자를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입니다. 바람직한 공감은 대상자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느끼며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주는 것입니다. 문제 74.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2.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3.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정답은 4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말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하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합니다. 문제 75.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5.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정답은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입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어깨를 다독거리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합니다.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도우며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합니다. 문제 76.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2.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3. 지금은 여행을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세요. 4.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정답은 2번,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입니다. 소외와 외로움을 느끼는 대상자에게 좋은 말벗은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와 좋은 말벗 방법은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합니다. 차이와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며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제 77.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구토를 심하게 한다.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정답은 5번,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입니다. 질식 시 대상자의 주요 증상은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한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가슴 부위에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다 등입니다. 문제 78.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활짝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붙잡는다. 3. 입에 거즈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합니다. 격려는 1분에서 2분 후면 끝나므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며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문제 79.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장뼈의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3. 뇌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70대 32 되게 한다. 정답은 3번, 뇌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고 체중을 실어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이 5cm 정도 눌릴 수 있게 깊고 강하게 압박합니다.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하고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이 50대 50이 되게 합니다.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 되며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문제 80.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뇌 손상 최소화 3. 면역 기능 강화 4. 신장 기능 향상 5. 근골격 손상 회복. 정답은 2번 뇌 손상 최소화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심폐 기능이 멈춘 후 약 6분 정도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의 여분이 있으나 4분에서 5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뇌 손상이 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